예, 매일경제에 재밌는 제목이 떴습니다. 골드만 믿는다. 골드만삭스에서 금만 믿는다, 뭐그 얘기인데요. 하여튼 골드만이 뭐라고 짓거리면 꼭 반대 방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얘네들이 금을 2,300달러로 목표가를 올렸어요. 이러면 또 한 2,100까지 맞다가 그 다음 뒤통수 친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얘기를 보면 더 웃깁니다. 골드만삭스가 뭘 걱정하고 있냐면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달러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얘네들은 왜 달러를 걱정하지? 지들이 다 주무르고 있는데 저렇게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린다고는 신호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 참여자들이 골드만이 걱정하는구나. 달러가 위험하냐면 달러를 지금 달러를 먹고 살고 있는 FED와 거기에 가장 수혜를 보는 골드만삭스라는 은행이 지금까지 기축통화 장난을 엄청나게 해온 애들 아닙니까? 얘네들 달러의 기축통화 흔들린다고 경고한다고? 그러나 이제 뒷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금이 더 상승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2,300달러로 얘네들 일단 오른다라고 이제 또 밑밥을 뿌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해오던 얘기를 하죠. 이제 미국은 이제 이건 전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금이 이렇게 고공행진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다?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금값 랠리가 또 이거예요. 조금 더 뭐 2,100불까지 오르다가 골드만 2,300불 간다고 했대 라고 하다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골드만도 무조건 안 맞는 얘기만 하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물론 이 얘기가 페이크. 걔네들이 이제 금 상승했다가 이제 금을 한번 크게 하락을 한번 시키고, 그러니까 금이 나중에 예를 들어 3,000불까지 여러분 언젠가 만약에 간다고 쳐요. 그래도 그 전에 한 번은 개인들의 이 랠리를, 개인들의 이 투심을 한번 죽이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위치는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 지금 금을 삐끼질 했잖아요. 금 상승에 2,300달러로 삐끼질 하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가장 수혜를 받는 기축통화의 주의를 폄하하고 미국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까지 또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악의 축이죠. 파생의 탐욕이 들끓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인데 이런 거 나오시면요, 물론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골드만이 이렇게 얘기해서 원유처럼 얘네가 얘기한 꼭 반대로 될 거다 그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얘네들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금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금이 오일선 깨진다거나 추세가 조금만 깨져도 그때는 오히려 반대 방향을 염두에 둔다. 근데 물론 골드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차트 이상이 없고 금이 상향 신호 나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반대급부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근데 기축통화 여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어쨌든 덕분에 금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거 주봉 차트인데 일봉으로도 이제 지난 때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 따라서 더 오르게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뭐 오르다가 이제 한번 개인들이 또 달려들긴다고 판단되면 한번 또 크게 죽이고 올리거든요. 올리더라도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요런 거. 요때도 일정 기간 오르다가 큰 상승 전에 한번 이렇게 죽이죠. 이 죽이는 이유는 개인들로 하여금 의지를 꺾는 거예요. 만약에 금이 더 오른다고 해도 고파동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정말 2,300불까지 오를 수도 있죠. 일단은 최고점을 깼으면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요거 아래로 안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일봉상으로 오일선 봐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기 싫다면 적어도 요 추세를 깨게 된다면 나중에 조금 만약에 옆으로 가다가 깨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요. 어쨌든 요건 눈에 좀 발라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요 패턴, 요 한번 누르기 패턴을 여기도 그러니까 이때도 이 상승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깨지고 나서 그러고 나왔죠. 그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백금 보실까요? 백금은 장기 차트상 요런 위치인데요. 아직 좀 낮은 위치긴 하죠. 예, 음, 근데 어쨌든 뭐 경유 차이 몰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백금은 이번 주에 조금 주 막판에 좀 떨어졌습니다. 백금이고요. 그 다음에 팔라듐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이나 은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금은 좀 줄이고 팔라듐 조금 하방을 늘려가는 방향. 만약에 다시 팔라듐 또 상승 전환한다고 하면은 분할로 팔라듐 하방 쳐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애매한데, 팔라듐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많이 가면 여기까지도 간다고 했는데 이제 못 가고 꺾였어요. 그래 뭐 조금 더 오르더라도 여기 못 넘게 되면 이후에 여기서 이제 이 아래를 깨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은 조금 버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글쎄요, 솔직히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달러의 기축통화가 흔들릴 만큼의 금의 상승을 허용할지 그저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도 물론 오르겠지만은 상황 따라서 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문제가 계속 생길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금을 무작정 달러의 기축통화 유치가 위협받을 만큼 인플레를 허용한다 그렇게 보시기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언젠가는 저는 달러가 큰 위험에 처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튼 뭐 투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금, 은, 백금 상방하고 팔라듐 하방하고 이렇게 섞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번에 좀 오를 때 여기 여기 있는 걸 조금 줄이고 이거 좀 늘리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좀 떨어졌네요. 예를 들어 이거랑 다 같이 올라서 여기에 이득분을 팔라듐이 갉아먹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오를 때마다 얘네들 조금씩 이득 신화를 하면서 이 하방으로 더 늘려가면 되죠. 뭐 이거 언제까지 오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플래티넘 상방하고 백금 상방하고 팔라듐 하방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팔라듐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손해를 봤었어요. 저희가 손해 봤는데 그런데 팔라듐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제가 이쯤 올랐을 때 백금 상방을 줄이고 팔라듐 하방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때 제가 포트폴리오 카페에 짜던 당시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손실을 이 하락 때 조금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떨어졌을 때 또 팔라듐 하방 늘렸던 만큼은 또 줄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이 뭐라고 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백금과 근데 확실한 건 자동차 시장이 꺾여 내려오면은 플래티넘과 팔라듐은 떨어지게 되고요.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면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백금하고 팔라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인플레가 온다고 하면은 이건 역시 금과 같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상하방이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백금 상방과 팔라듐 하방을 같이 투자하는 이유는 팔라듐이 오른 이유가 지금 휘발유차 촉매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경유차 규제로 줄어들고 휘발유차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데 저희 연구 결과 이렇게 큰 가격 차이가 계속되면은 휘발유차 촉맥을 플래티넘으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원한 이 격차가 영원히 벌어질 수는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금과 은도 같이 껴서 제가 투자하라는 말씀을 늘 드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이 골드만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금은 추세 이탈한 조짐이 보면은 다시 줄이는 의견.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의견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각자 좀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